안녕하십니까. 농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농지 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전국의 농지를 지역적으로 크게 둘로 구분한다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의 진흥 및 보존을 도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량 농지를 위주로 농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고시한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다시 그 쓰임새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농업 생산의 기능을 맡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이 농업진흥구역에 양호한 농업환경을 조성해주고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농업보호구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와 농업보호구역의 농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일반 농지와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렇게 네 가지의 농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 용도지역에 걸쳐서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서울의 녹지지역은 제외가 되죠. 서울은 농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와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용도지역에 걸쳐서 지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농림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업의 진흥을 위한 지역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네 가지 용도지역 중에서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그리고 반대로 농림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그 해제된 지역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그런 농지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량 농지를 일반 농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지정했던 절대 농지라는 게 있었죠. 말하자면 이 절대 농지가 지금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992년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절대농지라는 용어가 점차 사라지게 됐죠. 두 농지가 서로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다른 점은 농업진흥지역은 권역별로 지정을 합니다. 권역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필지별로 지정됐던 그 절대 농지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량 농지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지정을 하다 보니 그 권역 안에는 지목이 농지뿐만 아니라 대지, 잡종지, 임야, 창고용지 같은 기타 다른 지목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의 진흥이 목적이니까 거의 농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지정이 됐기 때문에 농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이 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나 용도, 그리고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농지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국토계획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인터넷 토지이음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토지이용계획을 클릭하시고 주소창에 농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농지의 용도지역과 지구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지구 지정 여부란에 위쪽은 국토계획법상으로 분류된 용도지역이 표기되고 아래쪽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분류된 지역이 표기가 되는데요. 지금 이 농지는 보시는 것처럼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농지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나 행위 제한은 농림지역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농지법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건축할 시 건폐율과 용적률만큼은 농업진흥지역 아니건 바뀌건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라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별도로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4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총 21개의 구역으로 세분해서 각각의 지역에 해당하는 21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해 놓았는데요. 여기서 정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허용이 가능한 최대치라는 것이고 이 한도 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그 지역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별도로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다면 이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농지의 경우를 본다면 건축물의 용도나 행위 제한은 농지법,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지자체 조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 이 부분에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이 표기가 안 돼 있다면 그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런 경우는 농지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물론이고 건축물의 종류나 용도, 행위 제한은 해당 지자체 조례나 국토계획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런 농지가 해당이 되겠죠. 지금 이 농지의 지목은 전이고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해당이 되므로 이 농지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이 되고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나 용도, 그리고 행위 제한도 모두 자연녹지지역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산업단지나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 그 부지로 편입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적인 변화로 인해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개별적으로 해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8m 이상의 도로나 철도의 개설로 인한 지형적인 여건의 변화로 분리된 자투리 땅의 면적이 3헥타르 이하가 된 경우인데요. 3헥타르는 3만 제곱미터로서 평수로는 약 9,000평 정도가 됩니다. 축구장 하나가 약 7,000제곱미터니까
축구장 4개보다 좀 더 큰 면적이 되겠네요. 이런 땅이 도로나 철도가 새로 지나가면서 따로 갈라져 나왔다면 해제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사도법에 따라 사도를 개설한 경우에는 앞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 해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걸 허용해 준다면 농업진흥지역이 남아나질 않겠죠. 두 번째는 주변의 개발로 인해 단독으로 남게 된 땅의 면적이 3헥타르 미만인 경우인데요. 단독으로 남게 된 경우에 한해서니까 주변에 이런 토지가 또 있다면, 그러니까 개발로 인해서 이런 자투리 땅이 여러 개가 떨어져 나왔다면 이런 경우는 해제가 안 되고 한 지역만 단독으로 남아야 해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에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원래가 개발 압력이 강한 곳인데요. 이런 지역에 아직 농지가 경지정리가 안 돼 있다면 해제의 가능성도 크고 개발의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업진흥지역과 자연 취락지구가 중복이 된 지역인데요. 취락이란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로서 가옥들이 자연스럽게 집단으로 모여서 마을이 형성된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라는 용도지구를 별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취락지구가 농업진흥지역과 겹쳐 있다면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해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지인 토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목이 잡종지, 임야, 염전,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주차장, 학교 용지, 이런 지목으로 아직 남아있다면 이 지역들 역시 해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해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흥지역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 지정이 된 지역이고, 농업과 관련된 행위 말고는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선뜻 매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농지들은 진흥지역 밖에 있는 일반 농지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그런 일반 농지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훨씬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그로 인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규모로 택지를 개발한다면 부지 선정 시 항상 1순위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토지 자체가 가장 싼 지역이고, 거기다가 농지들이 평야지대에 넓게 집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의 여건이 최적인 셈이죠. 또한 영농과 관련해서는 세금이라든지 각종 시설 지원, 농업인 주택 같은 많은 특혜가 주어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지법에서 정한 행위 제한이나 건축에 대한 부분을 일부 완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뜻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꼭 농업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지역적 여건이나 특성에 부합하는 분들께는 충분히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서부터 해제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농업진흥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나 건축물,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농지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